안녕하십니까. 인왕삼TV 이홍종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볼 영화는 눈물이란 영화인가 보이에이란 영화입니다. 눈물은 한국 영화고 임상수 감독 영화고 보이에이는 영국 영화입니다. 눈물은 픽션이고 보이에이는 실화입니다. 되게 제가 감동을 받은 두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를 가지고 제가 두 영화를 포함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김길태와 보이에이. 제가 칼럼도 잘 못 쓰고 영화평도 엉터리 영화 평론가지만 이 김길태와 보이에이라는 글은 부산에 있는 시민시대라는 월간 잡지에 실었는데 저로서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티어스라는 영화는 임상수 감독 영화인데 보통 홍상수 감독, 임상수 감독을 작가주의 감독이라고 그래요. 한 편의 영화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감독이며 따라서 감독은 작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개념을 적용한 이론이다. 작가주의. 저는 홍상수 감독 영화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몇 작품 빼고는 거의 다 봤습니다. 임상수 감독 영화도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사람도 잘 모르지만 아마 이 눈물이라는 영화가 임상수 감독의 첫 작품일 겁니다. 영화를 참 잘 만들었어요. 이 보이에이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싫어하고요. 부산 여중생 이모양 납치 살해 피의자 김길태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는 작은 잘못에도 엉뚱한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2010년에 김길태가 33살이니까 지금은 43살일까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쟁이로 알려져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다. 김길태의 중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는 남성적이고 활달하며 맡은 일을 잘 처리한다고 돼 있었지만 2학년 때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면이 보인다고 바뀌었다. 3학년 때 담임교사는 김길태의 성격에 대해 신중한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고 적었다. 초등학교 때 여느 아이처럼 활달하고 운동 잘하던 김길태는 중학교 때는 겉으로는 쾌활했지만 말수가 적어지고 어두운 구석이 들었다. 어머니 윤모 씨는 김길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난 어디서 왔어? 라고 가끔 묻곤 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떨어진 너를 내가 받았다고 웃으며 얼머부렸다. 그때부터 김길태가 출생의 비밀을 안 것 같았다고 가족들은 생각했다. 딸만 있던 종손 가손인 아버지 김모 씨는 33년 전 교회 앞에 버려진 2살 김길태를 데려다 키웠다. 외삼촌은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길태라 이름 지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1993년 부산의 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김길태는 그해 10월 스스로 자퇴서를 낼 때까지 40여일을 결석했다. 담임교사는 태만으로 인한 결석이라고 자퇴 서류에 썼다. 김길태는 자퇴서에 공부를 하기 싫어서입니다. 라고 적었다. 지능검사 결과는 중학교 시절 85, 고등학교 때는 86이었다. 하지만 워낙 성의 없이 검사받은 수치였다. 자퇴하던 1학년 때 성적은 49명 중 49등이었다. 주변 학생들이 기억하는 김길태는 철저한 외톨이였다. 학교를 그만둔 그는 덕포동 옥탑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옥산 난간에 기대 담배 피우는 모습만 가끔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김길태는 1996년 폭행 혐의로 소년 심사불련에 갔다. 그 뒤부터 김길태는 33년 인생 가운데 11년은 교도소에서 보냈다.
교도소 안에서도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가 많았다. 가끔씩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기질을 보여 7차례나 규율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특별치료시설이 있는 진주교도소로 2년여 이감되기도 했다. 출감했다가 1997년 9세 여학 성폭행 미수 혐의로 다시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뒤부터 김길태는 더욱 숨어 지냈다. 맨날 며칠을 옥탑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을 지켜보면 최근에 개봉된 영화 보이에이가 생각납니다. 1933년 영국 리버풀의 한 쇼핑센터에서 제임스 벌저라는 2살 난 남자아이가 실종되었다.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아이가 부모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랬다. 그러나 아이는 싸른한 죽음으로 발견되었고 2살 난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은 10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2명이 그랬어요. 2명이 죽였어요. 이 사건은 영국 범죄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으로 기록되며 영국을 CCTV 천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작가 조난단 트리겔이 이 사건을 소재로 소년 범죄에 대한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한 작품 보이에를 집필했고 영국 최대 제작사인 필립포와 존 크롤리 감독에 의해 스크린화되었다. 14년간 감옥에 갇혔던 소년이 세상으로 돌아와 겪는 가슴 아픈 일들을 그린 영화 보이의 주인공 잭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백지 상태의 소년 그 자체였다. 소년들은 늘 부서질 것 같았다. 그들의 파랗고 투명한 눈은 눈물을 흘릴 기력조차 없어 보였고 맑았고 회사한 낯을 하고 있어도 아름다운 만큼 불안해 보였다. 소녀 잭은 유년기를 잃어버리고 소년기를 맞았다. 학교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소년 잭은 하나뿐인 친구와 지내는데 동년배 여학생에게 모욕당한 그 친구의 부추김에 못 이겨 살인을 저지르는데 동참하게 된다. 김길태 사건은 임상수 감독의 영화 눈물도 생각나게 한다. 이혼한 부모가 미워 가출한 한은 이름이 한입니다.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 사는 가리봉동으로 들어온다. 한은 폭력과 욕을 달고 사는 창을 만나고 창은 순진한 한에게 이것저것 얘기해주며 친한 관계를 유지한다. 창이 봉태규가 나온가 그렇죠? 어릴 때 근친상간의 기억이 있는 세리는 나쁜 잠을 자지 않는 아이. 세리는 한의 순수함에 이끌려 둘은 동거를 시작한다. 세리와 창의 여자친구 라는 술집에서 일하고 창과 한도 그곳에서 삐끼 일을 하는데 술집주의 용호는 호시탐탐 세리를 노린다. 한을 질투하는 용호와 계속되는 술집에서 폭리로 계속 쫓겨나고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유흥과 밑바닥 삶을 사는 청소년들에게 사회는 차가울 뿐이다. 창은 아기가 온다고 자기를 때리는 음식점 여주인을 왜 애를 때리느냐고 하면서 여주인을 마구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 자신이 맞으면서 컸던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었다. 사회현상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으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있다. 예를 들면 가난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 자유주의는 그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반면 진보주의는 구조의 문제나 제도 미비의 탓으로 돌린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 그 원인은 두 시각의 중간에서 찾을 수 있다. 끔찍한 사건을 당하면 우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욕하고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어떻게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톨이가 되는지도 또한 잘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러한 범죄자가 다시 나오고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 구조,
제도, 그리고 문화 중 하나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변화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눈물이란 영화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든 한번 꼭 볼만한 영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화를 참 잘 만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고, 지금은 그 배우들이 성장해갖고 훌륭한 연기자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에이라는 영화는 좀 제가 예술영화관에서 본가 그랬는데, 하여튼 보이에이라는 영화도 실합니다. 참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형사가 계속 감시가 아니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보이에이가 11년을 살고 나와서 다시 사회에 적응하려고 그러고 노력하는데 결국 실패하는 과정이 참 슬픕니다. 그 영화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